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사상 첫 적자를 낸 유통공룡 희망회로 그만이란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새가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했던 네이버, 요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첫 적자를 낸 유통공룡의 실적을 갖고 왔습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아마 제목만 보고도 바로 이 회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바로 그 회사는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아는 그 유통공룡, 기존 강자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의 2023년 연결 기준 실적을 갖고 왔는데요, 2022년도에는요 이마트가 29.3조 정도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런데 작년 23년도에는요 29.4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서 0.5% 매출이 요만큼 증가를 합니다. 뭐 우선 매출이 깎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요, 2022년도가 1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었는데 23년도에는 469억 영업 적자를 기록합니다. 적자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무려 1800억 원이 넘게 깎인 겁니다. 적자 469억 원. 신세계 그룹이 이마트로 처음 이제 인적 분할하면서 처음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한 실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실적 자체가요, 이 이마트 본진 실적이라기보다는 이 이마트에서 계열사로 갖고 있는 이 신세계건설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 그 실적이 영향을 미친 거긴 하지만, 이 신세계건설을 빼고도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죠. 이마트의 본진을 한번 볼까요? 이마트의 본진하면 어디입니까? 트레이더스나 뭐 할인점, 그리고 전문점이 되겠죠. 할인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가는 이마트 이 할인 매장을 말해요. 근데 그 할인점은요,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858억 거꾸로 갔습니다. 그리고요, 트레이더스 창고형 매장 코스코를 따라한 이 트레이더스는요, 전년도 대비해서 마이너스 63억 거꾸로 갔죠. 유일하게 이 노브랜드를 필두로 한 이 전문점이 221억이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의 본진 실적도요, 이 노브랜드 같은 전문점만 증가를 했고요, 나머지 할인점이나 트레이더스, 이 큼지막한 것들은 영업이익이 다 거꾸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트 실적 진짜 안 좋아졌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 신세계그룹 지배구조도를 갖고 왔는데요, 원래 이명희 회장이 이 신세계그룹을 전체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자식들한테 이 그룹을 떼어준 겁니다. 가장 컸던 요 이마트 할인점은 이 정용진 부회장한테, 그리고 이 나머지 신세계백화점, 면세점 이런 것들은요, 이 정용진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이 사장한테 요걸 나눠줍니다. 그래서 각각 나눠 갖고 있는데, 이 정용진 회장이 이마트의 18.56%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이마트가요, 신세계 조선호텔도 갖고 있고 푸드도 갖고 있고 스타벅스, 신세계 건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세계 건설이 이번 실적이 제일 안 좋게 나온 원흉이죠. 그리고 신세계 프라퍼티도 갖고 있고, 마찬가지 SSG닷컴도 갖고 있고, 요 아래에 지마켓도 같이 갖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 SSG닷컴은요, 이 신세계에서도 갖고 있어요. 이 전용 회장이 갖고 있는 이 신세계에서도 지분 26.9% 갖고 있는데, 어쨌든 50% 넘는 지분을 이마트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마트 계열로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렇다면 이마트 전체 연결 실적은 알겠어. 근데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셀러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지마켓과 SSG닷컴, 이 이커머스 회사들 아닙니까? 바로 지마켓 문제 실적을 보면요, 2023년 지마켓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오히려 거꾸로 갔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마켓과 SSG닷컴은요, 올해 기조는 어떤 규모의 경쟁을 쿠팡과 좀 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 규모의 경쟁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내실을 좀 다지자, 적자를 줄이자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9.2% 감소했습니다. 1조 1967억 원을 기록했죠. 그런데 다행인 건 본인들 생각처럼 영업 적자 폭은 좀 줄였어요. 영업 적자가 2022년도에는 655억 원이었는데요, 23년도에는 321억 원이 줄어들죠. 그리고 더 고무적인 건 지마켓의 분기별 영업 적자 축소된 요 추세를 보면요, 1분기에는 109억 적자였고요, 2분기에는 112억, 3분기에는 101억 적자였는데 4분기에는 2억 흑
흑자로 돌아섭니다. 진짜 지마켓 드디어 흑자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마켓이 언제부터 적자에서였나요? 이마트가 SSG닷컴이 지마켓을 인수하기 전에는요, 10년 넘게 이커머스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던 게 바로 지마켓 옥션이었습니다. 그런데 SSG닷컴에서 지마켓을 인수하자마자 적자로 전환한 거죠. 그런데 처음으로 분기별 흑자를 그래도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지마켓은 본인들 생각처럼 2023년도에는 매출이 좀 줄어들더라도 영업이익에서 어떤 개선을 좀 보이자라고 했던 게 성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마트라는 커다란 유통회사가 인수한 이커머스 기업치고 시너지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지마켓을 인수한 SSG닷컴은 어떨까요? SSG닷컴도요, 지마켓과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줄어듭니다. 1조 6천억 원 정도를 기록했죠. 전년 대비해서 3.8% 감소한 거예요, 매출은요. 영업이익은 그럼 영업 적자는 얼마나 개선됐는데, 영업 적자 개선된 게요, 2022년도에는 1112억이었는데 2023년 영업 적자는 1030억. 이게 적자가 그렇게 크게 개선된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도 영업 적자가 82억이나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SG닷컴은 지마켓보다도 오히려 영업 적자를 줄이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SSG닷컴이 이렇게 지마켓보다 영업 적자 개선하는데 쉽지 않은 거는 아무래도 직배송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SSG닷컴은요, 쿠팡, 로켓배송처럼 본인들이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 또 빠른 배송들을 하잖아요. 새벽 배송도 하고 당일 배송도 하고요. 그런 제품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비용이 많고, 그 쿠팡처럼 흑자전을 하려면 어떤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 쿠팡처럼 규모의 경제를 못 이루다 보니까 이 SSG닷컴이 이 영업 적자를 개선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분기별 실적을 봐도요, 이 영업 적자가 1분기에는 156억으로 좀 개선을 한 느낌이었는데 적자 폭이 점점 커집니다. 2분기에는 183억 적자, 3분기는 307억 적자, 4분기에는 무려 384억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이 적자 폭이 분기별 점점 더 커졌어요, SSG닷컴은요. 그러니까 2024년 실적이 좀 더 걱정되는 게 지마켓보다는 SSG닷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마트 내에서는 이 SSG닷컴과 이 지마켓 2024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실적 발표 자료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2024년 중점 추진 전략이라고 해가지고요, SSG닷컴, 지마켓 추진 전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고객 경험 확장, 첫 번째는 고객 경험 확장, 쓱 원데이 서비스 확장, AI 기반 개인화 서비스 고도화, UI, UX 개선. 뭔가 특별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 쓱데이 원데이 서비스 확장이라는 건 이 직매입 제품들을 확장을 하겠다는 건데, 직매입 제품들을 확장한다고 해도 결국 쿠팡과 부딪혀야 되다 보니까 쉽지 않아 보이죠. 그리고 물류 효율 향상, 쓱닷컴이나 지마켓, 이것도 뭔가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광고 수익 확대, 이것도 특별할 건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이 SSG닷컴과 지마켓의 2024년도는요, 작년 23년도와 비슷하게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 이 SSG닷컴과 지마켓은 이제 더 이상 양강인 네이버와 쿠팡과 경쟁하는 회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3위권에 머물러 있는데 그 밑에 11번가 뭐 다른 어떤 그런 버티컬 서비스들과 어떻게 경쟁을 하는지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는 쿠팡, 네이버와는 경쟁할 사이즈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마트가요, 사상 첫 영업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작년 실적이 뼈아팠는데, 더 뼈아픈 건 이 유통 라이벌 롯데쇼핑은요, 7년 만에 단기순위 흑자 전환을 작년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매출은 롯데쇼핑도 전년 대비 5.9% 감소했는데요, 영업이익은 31.6% 증가했고 단기순이익은 무려 적자에서요 1797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 롯데쇼핑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롯데온도요,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9.4%로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롯데온의 영업 적자 폭이 꽤 컸었는데요, 그것도 많이 개선합니다. 물론 흑자 전환을 하진 못했어요, 롯데온은요. 그런데 어쨌든 영업 적자 폭을 좀 많이 줄였다.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이마트가 더 잘 나갔었고 롯데쇼핑이 더 안 좋았었는데
작년 2023년 실적은 오히려 이제 좀 역전된 느낌이 좀 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야이버리던 이 롯데쇼핑이 작년에 좀 라이징을 하다 보니까 이마트 입장에서는 안 좋았던 이 적자 전환이 더 뼈아프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제가 2023년도에 이 이마트 실적을 쭉 분석해 보면서 느낀 건 딱 하나였습니다. 제 생각을요. 어떤 신문 한 기사의 헤드라인을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마트 첫 적자의 희망회로 그만. 저는요. 이제는 더 이상 이마트, 지마켓, SSG닷컴에 희망회로를 돌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커머스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SSG닷컴과 지마켓 연합이 네이버와 쿠팡 이 양강, 이커머스 양강과 사실 잘 경쟁해 주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그 희망회로는 돌리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완전히 차이가 나버렸거든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사상 첫 영업 적자를 기록한 유통공룡, 희망회로는 그만이란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오늘 제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